미국에서 시작된 FIRE 운동, 파이어족.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어리. 경제적 자유를 이룬 후 조기 은퇴하는 거죠. 요즘 한국에서도 이 운동이 유행입니다. 월급 200만 원으로 10년 안에 3억 모아서 35세에 은퇴한다는 식의 이야기들 봤을 거예요. 매력적이죠. 하지만 실제로 가능할까요? 오늘은 파이어족의 핵심인 4% 룰을 파헤치고 한국의 세제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정말 현실적인지 검증해보겠습니다. 1994년 한 은퇴 자문가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더 세이프 위드드로엘 레이트 인 리타이어먼트 플래닝. 내용은 이거였어요. 만약 당신이 주식 60%, 채권 40%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첫 해에 총 자산의 4%를 인출하고 이후로 인플레이션만큼 인출액을 올리면 30년간 자산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1억 원이 있다면 첫 해에 400만 원을 인출합니다. 다음 해에 인플레이션이 2%면 408만 원을 인출하는 식이죠. 이론상 30년, 아니 한평생 자산이 바닥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연구는 1926년부터 1995년까지 70년의 미국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심지어 대공황 같은 최악의 상황도 포함했어요. 당연히 파이어족들의 가슴을 뛰게 했죠. 그런데 한국 투자자들이 빠뜨린 게 있어요.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채권 수익률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평균 수익률은 3.5% 정도, 한국은 1.5% 정도예요. 절반 이하죠. 그럼 미국처럼 주식 60% 플러스 채권 40%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평균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미국은 대략 7, 8% 정도인데 한국은 5, 6% 정도입니다.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하면 실질 수익률은 미국 5%, 한국 3, 4% 정도? 이미 4% 룰과 비슷하거나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미국 연구를 하며 가정한 주식 종목들은 미국의 대형주, 예를 들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드존슨 같은 겁니다. 이들은 배당금도 주고 꾸준하게 성장해왔죠. 한국 주식은 어떤가요? 변동성이 훨씬 커요. 2020년 주가 폭락 때 한국 지수는 40% 하락했는데 미국 S&P 500은 34% 하락했습니다. 리스크가 더 크다는 뜻이에요. 그럼 한국에서 FIRE를 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먼저 월 생활비를 정해야 합니다. 통계청 기준 도시 근로자 평균 월 생활비는 약 450만 원입니다. 식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문화생활 포함해서요. 하지만 은퇴 후엔 의료비가 오를 수 있습니다. 50세부터는 평균적으로 월 50만 원 추가 의료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럼 월 500만 원으로 잡아봅시다. 연 6천만 원 4% 룰을 역산하면 필요 자산은 6천만 원 나누기 0.04 15억 원입니다. 15억 원 대도시에 집도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큰 돈이죠. 그런데 여기엔 세금이 안 들어가 있어요. 배당금이나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은 전부 뽑은 액수에 포함돼 있어야 해요. 한국에서 배당금세는 15.4%, 지방세 포함. 그럼 선세금을 고려해서 월 500만 원을 받으려면 월 588만 원을 인출해야 합니다. 연 7,056만 원의 필요 자산은 7,056만 원 나누기 0.0417억 6,400만 원입니다. 자, 이제 현실적으로 15억을 모을 수 있을까요? 월급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전형적인 프리랜서나 파트타이머 정도의 수입이죠. 월 150만 원을 모는다고 하면 연 1,800만 원입니다. 이 돈을 모두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연 5% 수익률, 한국 시장 현실을 얻는다고 합시다. 복리 계산하면 10년 후에는 약 2억 3천만 원, 15년 후에는 약 3억 9천만 원, 20년 후에는 약 6억 5천만 원, 25년 후에는 약 9억 9천만 원, 30년 후에는 약 14억 7천만 원입니다. 30년인데 약 15억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 계산에는 인플레이션이 고려돼 있지 않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요. 한국의 장기 평균 인플레이션은 연 2.5% 정도? 30년 후 오늘의 15억은 실질 가치로 약 24억에 해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25억을 모아야 한다는 계산이 되는데 그럼 30년이 아니라 35년 이상 걸립니다. 30대에 은퇴. 60대 아니면 몰라요. 그럼 파이어족들이 어떻게 하는지 봐봅시다. 월급 200만 원으로는 안 되니까 수입을 올려야죠. 방법은 두 가지. 첫째, 월급 자체를 높이는 거, 기술을 배워서 더 높은 급여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프로그래밍, 디자인, 마케팅 등 월급을 300만 원, 400만 원으로 올리면 저축액이 훨씬 늘어나요. 둘째, 사이드 인컴을 만드는 거예요. 블로그, 유튜브, 온라인 강의, 프리랜서 일, 월급 외에 추가로 200만 원을 번다면 월 저축액이 300만 원이 되죠. 그럼 기간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다시 계산해봅시다. 월 300만 원 저축, 연 5% 수익률로 15억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2년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해도 25년 정도? 45세면 은퇴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는 또 다른 함정이 있어요. 사이드 인컴도 과세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수입은 소득세를 내야 하고 유튜브나 블로그 광고 수입도 종합소득세 대상이에요. 사실상 순수입은 70에서 80% 정도만 남습니다. 이 제4% 룰을 적용할 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느냐가 중요해요. 기본은 주식 60% 플러스 채권 40%인데 한국 시장에서 이게 최선일까요? 옵션 1, 국내 주식 플러스 국내 채권. 문제는 국내 채권 수익률이 1.5% 정도로 너무 낮다는 거. 옵션 2, 국내 주식 플러스 해외 채권. 미국 10년물 국채나 유로 채권이 수익률이 높죠. 하지만 환율 리스크가 있어요. 옵션 3, 국내 주식 플러스 배당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같은 배당주를 채권 대신 넣는 거예요. 이들의 배당 수익률은 3에서 5% 정도? 채권보다 낮지만 가격 변동성이 커요. 옵션 4, 글로벌 분산 투자. 미국 주식, S&P 500, 선진국 채권, 신흥국 주식 혼합. 이게 가장 안정적이지만 환율 리스크와 관리 복잡도가 올라가요. 일반적으로 한국 파이어족들이 하는 구성은 옵션 3이에요. 국내 배당주 30에서 40% 플러스 국내 성장주 30에서 40% 플러스 해외 인덱스 펀드 20에서 30%. 이렇게 하면 연 수익률 6%는 기대할 수 있고 리스크도 어느 정도 분산돼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배당금 세금이에요. 한국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소득세 14% 플러스 지방세 1.4% 총 15.4%를 내야 합니다. 1000만 원 배당금을 받으면 154만 원을 내고 846만 원을 받는 거죠. 이건 배당주 투자자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4% 룰을 계산할 때 배당금 10%를 가정했다면 세금 후 실제로는 8.46%만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5억 원의 배당주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배당금이 연 1,500만 원, 기 1,500만 원 정도인데 배당률 3에서 5%, 세금을 내면 1,275만 원, 기 1,112만 원이 남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적네요. 그런데 여기에 묘한 점이 있어요. 배당금세는 선과세라는 거예요. 배당금을 받을 때 이미 떼가서 받아요.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또 계산하는 건 아닐까? 맞습니다. 배당금이 많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추가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은퇴 후 다른 수입이 없다면 괜찮지만 사이드 인컴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은퇴 후 또 하나 신경 써야 할 게 국민연금이에요. 만약 35세에 FIR를 한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30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옵션 1, 국민연금 포기. 일단 일하다가 은퇴하면 국민연금료를 안 내죠. 그럼 가입기간이 15년 정도인데 65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나 될까요? 현재 기준으로 월 50만 원 정도? 너무 적어요? 옵션 2, 60세부터 감액해서 받기. 국민연금은 65세 이후에 받는 게 정상인데 60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대신 받는 금액이 24% 감액돼요. 월 50만 원이 월 38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옵션 3, 65세까지 기다렸다가 받기. 이 경우 감액 없이 월 50만 원을 받아요. 옵션 4,
연금을 늘리기. 은퇴했어도 국민연금을 계속 낼 수 있어요. 이미 가입이라고 하는데 월 약 10만 원을 내고 가입 기간을 늘리면 받을 때 금액도 올라가요. 총 30년을 채우면 월 15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죠. 이건 나중에 받는 돈이지만 은퇴 후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파이어족들이 가장 많이 무시하는 게 의료비예요. 40대까지는 의료비가 연 150에서 200만 원 정도인데 50대 이후로는 쭉쭉 올라가요. 통계청 기준 50대 평균 의료비는 연 800만 원, 60대는 1200만 원, 70대는 1500만 원 이상입니다. 주로 뭐냐면 만성질환 관리예요. 당뇨,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이런 질환들은 약을 계속 먹어야 하고 정기검진도 많아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질환도 생길 수 있죠. 암, 심장병, 뇌졸중 같은 것들. 이런 질병의 평균 진료비는 2천만 원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치과. 임플란트 한 개에 200만 원 애틀리 전체 500만 원 위건 건강보험이 잘 안 되거든요. 65세에 은퇴한 파이어족이라면 임플란트 몇 개가 필요해질 시점에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은퇴 후 예산에는 의료비를 월 30에서 50만 원 정도로 잡아야 합니다. 처음 기준인 월 500만 원이 월 5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필요 자산도 그에 맞춰 올라갑니다. 미국에서 4% 룰이 만들어질 당시 1990년대 미국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연 2% 정도였어요. 그래서 4% 초과 수익률이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커버했어요. 하지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인플레이션은 연 8% 이상이었어요. 2024년도 3% 정도입니다. 한국은 장기 평균이 2.5% 정도지만 요즘 4% 이상이에요. 특히 부동산, 에너지, 식료품 가격이 올라간 건 명백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이 월 500만 원으로 예산을 짰는데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몇 년 후엔 월 550만 원, 600만 원이 필요해져요. 4% 룰에서는 첫 해에 4%를 인출하고 이후 인플레이션만큼 올린다고 했는데 이게 문제예요.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4%인데 인플레이션도 4%면 실질 수익률은 0%. 자산이 안 줄지만 안 느는 것도 아니에요. 대신 인출액만 올라가니까 결국 자산에서 자본을 깎아먹게 돼요. 장기 시뮬레이션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기에는 4% 룰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심리예요. 은퇴 후 첫 해 시장이 20%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1억 원 자산이 8천만 원이 됐어요. 여기서 4%를 인출해야 하니까 400만 원을 뽑아야 해요. 근데 자산이 떨어진 상황에서 돈을 뽑는다. 심리적으로 정말 불안해집니다. 아, 내가 은퇴 시기를 잘못 봤나? 지금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하나? 그 돈 좀 덜 쓸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실제로 파이어족 커뮤니티를 보면 은퇴 첫 5년 내에 경제 불황을 맞은 사람들이 다시 일을 시작했다는 글이 많아요. 나는 불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막상 자산이 줄어드는 걸 보니까 심리적으로 버티기 힘들었다 오는 거죠. 또 다른 심리적 함정은 소비 습관이에요. 일할 때는 월 200만 원을 썼는데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지면 소비가 늘어나요. 여행, 식, 취미 활동. 처음 계획에 월 500만 원을 650만 원까지 쓰다가 이대로 가면 자산이 줄어든다는 걸 깨닫는 거죠. 이미 은퇴했으니 일을 다시 할 수는 없고 소비를 팍 줄일 수도 없고 진짜 난감해집니다. 한국 FIR족들이 실제로 하는 선택을 봐보면 완전 은퇴보다는 반은퇴가 많아요. 완전 은퇴는 위험이 크거든요. 대신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5억 원 정도 모은 후 자산에서 나오는 월 200만 원의 배당금 플러스 자유로운 일, 파트타임, 프리랜서에서 나오는 월 100에서 200만 원 총 월 300에서 400만 원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산이 줄지 않으면서도 일의 압박이 없어집니다. 정규직처럼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원하는 일만 선별해서 하는 거죠. 이걸 롱테일 FIR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완전히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일과 자산 수익을 섞는 거예요. 한국 상황에선 이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어떤 패턴이 있을까요?
먼저 공통점은 이거예요. 한 번에 소비 습관을 확 바꾸지 않았다는 것, 대신 점진적으로 줄였어요. 회사 다니면서 이미 생활비를 월 250만 원 정도로 낮춘 후 은퇴했어요. 그래서 은퇴 후 월 300만 원 생활비도 이게 늘어난 거네 라고 안 느낀 거죠. 두 번째 공통점은 부부 모두 일했다는 것. 부부 합산 월 400만 원을 모아서 자산을 만들었어요. 혼자라면 월 200만 원인데 둘이면 월 400만 원, 기간이 훨씬 단축되죠. 세 번째는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것. 완전히 새 들어 사는 게 아니라 작은 집이라도 자기 것을 가졌어요. 은퇴 후 전세 월세 올라도 영향이 적어요. 네 번째는 다양한 수입원이 있다는 것. 배당금 플러스 블로그 광고 플러스 프리랜서 일 플러스 강의료. 하나가 줄어들어도 다른 수입이 보전해줍니다. 다섯 번째는 꾸준한 학습이에요. 투자, 세제, 건강. 계속 배우면서 최적화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FIRE는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4% 룰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순 없어요. 한국의 낮은 채권 수익률, 높은 배당금세, 변동성 있는 시장,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증가하는 의료비. 이 모든 걸 고려하면 필요 자산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고 기간도 더 길어요.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수입을 올리고 소비를 줄이고 사이드 인컴을 만들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면 30대 후반이나 40대에 충분히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완전 은퇴보다는 딜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지는 정도로 기대치를 조정하면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해요. FIRE는 목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머니 뷰파인더였습니다.